소주에 이것 한 스푼을 섞어 얼굴에 바르면 기미와 검버섯이 옅어진다. 오늘은 앞서 말한 소주와의 꿀조합으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생활 꿀팁을 말해 보려 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예전부터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피부 관리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히 60세 이후 갑자기 얼굴에 올라오는 기미나 검버섯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를 더 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소주를 이용한 민간 피부 관리법의 원리와 왜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피부가 더 어두워지는지, 그리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닥터 김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정보는 늦게 알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피부가 꽤 깨끗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광대 주변에 갈색 얼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점 하나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어느 순간 얼굴 여기저기에 갈색 반점이 늘어나기 시작한 분들 공감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기미와 검버섯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피부 재생 속도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 피부는 약 28일 정도의 주기로 새로 교체됩니다. 오래된 각질이 떨어지고 새로운 피부 세포가 올라오면서 피부가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60세가 넘어가면 피부 재생 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 색소들이 쌓이면서 광대 주변에 퍼지는 갈색 얼룩은 기미가 되고 피부 표면이 두꺼워지면서 생기는 갈색 홍 모양은 검버섯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때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수를 할 때 거친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거나 각질을 강하게 벗겨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피부를 더 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는 자극을 받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미와 검버섯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하게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재료인 소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를 단순히 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소주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코올은 피부에 묻었을 때 각질을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만들고 모공 속 노폐물을 정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민간에서 소량의 알코올을 피부 정리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주를 그대로 얼굴에 바르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피부 수분을 빼앗아 오히려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민간 방법에서는 소주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천연 재료와 함께 섞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재료입니다.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깨를 단순히 음식 재료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들깨에는 피부에 도움이 되는 여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들깨에는 루테올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 가운데는 들깨가루를 이용한 피부 관리법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소주는 피부 표면에 굳은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고 들깨가루는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재료가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천연 꿀입니다. 꿀은 오래전부터 피부 보습에 사용되어 온 자연 재료입니다. 꿀에는 항산화 성분과 보습 성분이 풍부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소주, 들깨가루, 꿀, 이 세 가지를 함께 섞어 피부 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재료를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집에서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소주와 들깨가루, 그리고 꿀을 이용한 피부 관리법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먼저 준비해야 할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들깨가루, 소주, 그리고 천연 꿀입니다. 가능하다면 들깨가루는 껍질이 제거된 고운 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남아있는 거친 가루는 얼굴 피부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작은 그릇을 하나 준비합니다. 먼저 들깨가루 한 큰술을 넣습니다. 그 다음 소주를 밥숟가락 기준으로 반 숟가락 정도만 넣습니다.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소주는 어디까지나 피부 표면의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연 꿀을 한 작은 숟가락 넣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를 천천히 섞어주면 걸쭉한 연고처럼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팩은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안을 깨끗하게 합니다. 세안 후 물기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 닦습니다. 그리고 면봉이나 손끝을 이용해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만 살짝 올려줍니다. 절대로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지 마십시오. 약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이때 절대로 얼굴을 문지르지 마십시오. 손으로 살살 물을 끼얹으며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는 찬물로 가볍게 헹구면 됩니다. 이 방법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좋다니까 매일 해야겠다 며 욕심을 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피부는 재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너무 자주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테스트입니다. 아무리 천연 재료라고 해도 사람마다 피부 반응은 다릅니다. 그래서 얼굴에 바르기 전에 귀 뒤나 손목 안쪽에 먼저 소량을 발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렸을 때 가렵거나 붉어지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가 있는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드름 상처나 긁힌 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바르면 알코올 성분 때문에 따가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안정된 상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팩을 하고 난 뒤 피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집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궁금해 하십니다. 겉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몸 안에서도 관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기미와 검버섯은 피부 겉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몸 안의 상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항산화 성분이 부족하면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에서는 음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어르신들께 자주 권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줄이고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잘게 썰어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먹는 것만으로도 리코펜 흡수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 안에서 관리하고 겉에서 부드럽게 관리하면 피부 상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면 분명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어르신들께서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피부 관리의 절반은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피부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세안을 할 때 피부를 강하게 문지르거나 각질을 억지로 벗겨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기미와 검버섯을 더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는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안을 할 때는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도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눌러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피부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피부 관리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주와 들깨가루, 꿀을 이용한 팩도 이런 부드러운 관리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사용하면서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팩을 한 뒤에는 보습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색소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는 보습 크림이나 로션을 사용해 피부 수분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몸 안에서부터 피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피부는 몸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몸 안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항산화 성분이 충분하면 피부도 자연스럽게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제가 자주 권해드리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와 올리브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분은 피부 노화를 늦추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피부는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도 쉽게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거울을 볼 때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잡티가 아니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월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강하게 자극하기보다 부드럽게 관리하고 몸 안과 밖을 함께 돌보는 습관을 만든다면 피부는 분명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얼굴에 기미나 검버섯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관리 시작이라고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 작은 다짐이 건강한 피부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닥터 김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